불빛만이 인적을 느끼게 하는 어두운 새벽. 커다란 짐가방을 든 한 여자가 현관문을 박차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잡아탄 택시는 쏜살같이 공항으로 달려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감동 한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이이고 일본 나라현의 고세와 고조라는 자연이 풍부하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장인들의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라면집을 가업으로 이어온 탓에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아버지는 전통이 숨쉬고 숭고한 이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아버지가 라면을 만드시는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장인 정신과 집안 가업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고, 현재는 아버지를 따라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2년째 아버지와 함께 우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인 제 동생 미나가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사랑을 키워나가는 건 언니로서 너무 축하해줄 일이었지만 제게는 납득되기 어려웠어요. 왜냐고요? 늘 애기 같기만 하던 동생이 남자를 만난다는 것도 그렇지만 만나는 남자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제게는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이제부터 제대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저희 가게는 규모는 작지만 30년 동안 가업을 대대로 이어온 전통이 있는 라면집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명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현재의 자리를 지켜온 우리 가게를 이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 같은 공간이었죠. 동네 사람들 중 우리 가게의 라면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이니 이곳 나라현에서 아버지 그리고 저와 제 동생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저는 가업을 이어받기로 했고 제 동생은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동생이 방학을 해서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렴풋이 동생이 연락하는 사람이 생겼나 싶었어요. 저는 연애를 한 적은 없지만 그냥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물었죠.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그러자 동생이 화들짝 놀라며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이야기하길 6개월 전부터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항상 어린애 같기만 하던 동생이 연애를 한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같은 일본 사람도 아닌 한국인이라니 가당치도 않죠. 게다가 충격적인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지금 만나고 있는 한국 남자와 내년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말이 되나요? 우리 가족은 이제까지 가업의 전통을 이어왔고 또한 어머니 없이도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한국에 가겠다는 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동생 앞에서 제가 이런 기분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더군요. 이제 막 성인이 된 동생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우선 내일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족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는 우선 말씀드려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동생의 말을 생각하며 저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 화도 났고 하루를 정리하고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언니로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잠을 설치며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어렵게 꺼낸 동생의 이야기에 아버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침착하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가 그 남자친구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가게에서 일주일만 같이 일을 해보며 어떤 남자인지 알아보겠다고 말이죠. 당연히 일당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소 당황스러운 아버지의 말에 동생과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저 역시도 동생이 만나는 한국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철없는 애가 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궁금했기 때문에 한술 더 떠서 이야기했죠. 그래, 아버지 말씀처럼 진짜 그 남자친구가 괜찮은 사람인지 우리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넌 그만큼 우리 가족에게 귀중한 존재인데 그런 너를 그냥 너 혼자 선택하게 할 수 없어. 잠시 생각에 빠진 동생은 그럼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고 식사 자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다르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식하며 침묵했죠. 다음 날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직 가게도 열지 않은 아침 일찍부터 동생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나와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와 아버지가 문 밖으로 나갔을 때 저희 둘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가 제 동생 옆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남자는 저희를 보자마자 허리를 크게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안녕하세요. 제가 미나의 남자친구입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새벽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아버님의 말씀대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든든한 이야기에 아버지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서 계시던 아버지는 따라오라며 가게 안으로 손짓을 하였고 동생의 남자친구는 그날 가게 오픈을 함께 시작했죠. 솔직히 저는 동생의 남자친구가 아버지와 함께 일을 시작하면 1시간도 못 버티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게는 나름 체계적이고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가 갖추어온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듣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 동생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의 남자친구는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사람처럼 서로 호흡을 맞추며 오픈 준비를 순식간에 끝내고 있었고 들어오는 손님을 향해 바르게 인사하고 손님에게 자리를 안내하며 물을 가져다주는 동생의 남자친구를 보면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아침부터 저녁이 되어 문을 닫을 때까지 동생의 남자친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마치 2명의 일을 혼자 하는 것처럼 보였죠.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런가요? 동생의 남자친구는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장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매끄럽게 되는 것 같았고 빠른 회전과 안내로 더 많은 손님을 맞을 수 있었죠. 그렇게 3일이 지나 일하는 동생의 남자친구를 보며 저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 건지, 한국인들이 원래 저런 건지 말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침 옆에 있던 아버지가 먼저 동생의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아직 3일밖에 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젊은 청년이 어떻게 가게가 돌아가는 걸 빠르게 파악하고 재빠르게 움직이냐고 말이죠. 그러자 동생의 남자친구가 이야기하길 어린 시절부터 서비스업을 하시는 아버지에게 상대방이 요구하기 전에 항상 먼저 움직이라는 것을 배우고 자랐으며 게다가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중요하다 보니 식당 어딜 가도 모든 서비스가 빨리 제공되는데 이렇게 경험하며 듣고 배운 걸 그대로 적용해 본 거라고 말이죠. 저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 다른 곳들은 어떤지 잘 모르기도 했고 게다가 일본이 세계적으로 예의와 장인 정신 하나는 최고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상대방이 요구하기 전에 항상 먼저 움직이라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만 했던 저는 제가 뭔가 모르고 있었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랑만 함께 일해왔는데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일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자세히 남은 기간 동안 지켜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보인 건 가게에 있는 손님들이 사용하는 물수건과 탁자를 치우는 걸레들을 수시로 빨아서 닦고 또 테이블 위에 있는 것들을 항상 각을 딱딱 맞춰 정리를 하더군요. 게다가 가게를 닫고 정리할 때면 사용했던 앞치마와 수건들이 아주 깔끔하게 개어져 있는 걸 보고 감탄을 했죠. 무슨 남자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까지 잘하는 건지. 게다가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가게 운영 시간에 딴짓을 하는 게 없었죠. 아니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 빨래도 잘 개고 테이블도 각을 맞춰 딱딱 정리하느냐고 물었더니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기 때문에 정리 문화에 익숙하고 게다가 집안에서 남녀할 거 없이 모두 가족 일을 함께 한다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집안일을 도우시는 걸 보고 배웠다고 말이죠. 한국은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가게 문을 닫던 저녁. 아버지는 동생과 동생의 남자친구를 자리에 앉히고 봉투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무리한 요구에도 일주일간 같이 일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보수는 지급하지만 실제로 일주일간 아버지 역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고 말이죠. 저도 그 말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오랜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가게가 되고 싶은지 잊고 있었어요. 우리 가게는 가업을 이어받아 전통을 살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동생을 보며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너희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면 우리도 한국에 가서 한국이란 나라를 경험하고 그쪽 부모님을 만나뵈야 하지 않겠니? 저 역시 아버지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일주일간 본 동생의 남자친구의 행동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들었던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달 우리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은 일본에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나라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이 함께 비행기를 타보는 건 처음이더라고요. 동생으로 인해 생겨난 이벤트이지만 그래도 겸사겸사 가족 여행을 하는 기분에 기분이 살짝 들떴습니다. 아버지도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마 저보다 아버지는 훨씬 더 무거운 마음이셨을 거예요.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았는데 벌써 한국에 도착했다는 기내 방송을 들으며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던 순간은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원래 공항이 이 정도로 큰가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말한다고 해도 믿지 못할 것 같았죠. 아주 큰 리조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특히 로봇들이 공항에서 돌아다니는 걸 볼 때는 미래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이런데 저희 아버지는 오죽하셨겠어요. 잘 되어 있는 시스템도 대단하지만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한국인들을 보니 이미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라고 생각되었어요. 동네에서 평생 라면만 만드셨던 아버지의 눈앞에 지금 펼쳐진 광경은 되려 긴장하시는 눈빛이었죠. 인천공항에서 나왔을 때 아침도 먹지 못하고 출발했던 저는 우선 식당에 가서 밥부터 먹자고 이야기했는데요. 동생이 삼겹살을 먹자며 익숙하게 저와 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저희가 식당에 들어가서 삼겹살을 주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10가지나 되는 반찬들이 나오더군요. 아직 고기도 안 나왔는데 말이죠. 제가 동생 미나를 보면서 이거 따로 주문한 거야? 라고 물어보니 미나는 웃으면서 언니 한국은 이게 다 기본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깔깔대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원래 반찬은 다 따로 판매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마진이 남는 건지 궁금했고 속으로 예상대로 한국은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장사를 하니 음식은 장인 정신없이 대충 만들고 퍼주는 시스템인가 생각했습니다. 30년째 가업으로 라면집을 하고 있는 저와 아버지는 이런 한국의 식당을 불신할 수밖에 없었죠. 동생이 이게 한국의 된장국인데 맛 좀 보라며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일본에서 미소시루와 비슷하게 생긴 국물이었습니다. 저희 메뉴에도 미소라면이 있기 때문에 된장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미소시루는 저희에게는 이미 자신 있는 음식이었죠. 정말 아무 기대 없이 아버지와 저는 한 입씩 입에 넣는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솔직히 너무 맛있었습니다. 풍미와 향 그리고 깊은 맛까지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가게에서 만드는 미소시루보다 훨씬 더 맛있더군요. 된장국 이외 다른 반찬들을 하나하나 다 먹어볼 때마다 인정하기 싫지만 모든 반찬들이 서비스로 나왔는데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나오고 쌈장이라는 갈색의 양념에 상추를 같이 싸먹으라는 미나의 말대로 아버지와 저는 입에 넣었는데요. 고기인데도 일본의 작은 화로에서 오랫동안 구워 먹는 고기와 달리 한국에서 먹는 삼겹살은 큰 불판에서 엄청 빨리 구워지고 맛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훨씬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랄까요? 식사를 거의 다 마칠 때쯤 직원이 저희를 향해 다가오더니 이야기했습니다. 반찬 더 리필 필요하세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리필이 돼요? 이렇게나 많이 줬는데? 이걸 더 주겠다고요? 게다가 식사도 거의 마쳤는데 저희가 먹는 걸 보고 있던 건지 식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나라인 것 같았죠. 오랜 시간 장사해온 아버지와 저는 이런 한국의 식당 서비스에 계속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우리 가족은 이제 미나의 한국 남자친구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연남동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동네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미나의 남자친구가 택시를 보내줘서 저희는 편하게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서비스와 편의성이 잘 되어 있는 것도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와 저는 아까 경험한 한국 식당에 대해 대체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반찬들을 주고 친절한 건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선입견 그리고 아빠와 제가 지켜온 장인 정신은 그 상황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택시 목적지에 도착했고 약속 시간이 3시간이나 남았던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한국을 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거리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고 한국의 젊은 친구들은 다 이곳으로 모아놓은 건가 싶었죠. 우리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안쪽으로 들어가니 젊은 친구들이 아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사는 주택들을 볼 수 있었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보고 한국은 젊은 사람도 나이가 든 사람도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모든 게 갖추어진 곳 같았죠. 일본도 고령사회가 되면서 젊은 친구들이 사는 지역과 나이가 드신 분들이 사는 지역이 갈수록 구분되어 가고 있는데 한국은 함께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보고 이는 일본 사회도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 약속 시간이 다 되어 초대받은 미나의 남자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 곱게 차려입은 어머님과 까무잡잡하지만 든든해 보이시는 아버님이 환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집안에서는 이미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고 있었고 식사부터 하자는 아버님의 말씀에 우리 가족과 미나 남자친구의 가족 6명은 식탁 의자를 가득 채웠습니다.
별로 차린 거 없이 평소 먹던 대로 차린 거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식탁을 꽉 채운 반찬을 보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한 입 입에 넣었을 때 아버지는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감미료가 들어간 건가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는 거죠? 맛있게. 아버지의 질문에 미나의 남자친구 어머님은 웃으시면서 평소 먹던 음식일 뿐인데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하다며 그냥 한국의 기본 가정식 맛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칠 때쯤 상대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무 부족한 내 아들이 자녀분과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에 너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어린 자식을 가진 아비로서 아버님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이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걱정이 되실지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비로서 자식을 믿지 못하고 지지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자식이 자신들의 결정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으로 저는 제 아들의 선택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저희 자식들의 부족함을 걱정하셨다면 아비로서 제가 저희 아들을 지지하고 최선을 다해 좋은 환경에서 키워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어머님도 옆에서 함께 끄덕이시며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를 하셨죠. 식사를 마치고 일어설 때 어머니께서는 재빨리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네모난 통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건네며 아까 김치를 맛있게 드시길래 조금 싸봤어요. 가셔서 생각나실 때마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시겠지만 일본은 오래전부터 예의를 중시하고 친절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왔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죠.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의 눈은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께서는 동생 미나의 교제와 선택을 허락하셨고 동생은 다시 학교 생활로 돌아갔죠. 얼마의 시간이 지나 우리 가게는 한국에서 느꼈던 많은 것들을 적용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맛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후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도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집안의 가업을 잇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너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해서 너가 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 갈 수 있는 경비를 줄 테니 내일 당장 다녀와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날 저녁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그동안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가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게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저는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녘까지 생각에 잠기던 저는 옷장을 열고 가방에 짐을 넣기 시작했어요. 여권과 간단한 물품만을 챙기고 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도 생각이 많으셨는지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도착해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문을 박차고 새벽 공기를 뚫으며 택시를 타고 빠르게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벌써 저는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었죠.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한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3개월간 여러 식당들을 다니며 맛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그만두었던 공부를 말이죠. 한국은 정말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많은 것을 주었어요.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주었고 동생에게는 행복을 주었으며 저에게는 새로운 꿈을 주었죠. 그리고 우리 가게에게 음식 장사는 장인 정신이 아니라 손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만드는 일이란 것을 말이죠. 여러분,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음식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문화들을 배워서 최고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이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 바람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주세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한국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소식 들려드릴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저를 꼭 응원해주세요. 오늘은 일본 나라현에서 가업을 잇고 있던 유이가 동생으로 인해 방문하게 된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찾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의 꿈을 만들었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감동 한입 마치겠습니다.